자, 이번에는 수능 특강 첫 번째 지문, 생태학 관련된 지문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 내용이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되는지 그 적용 방법을 설명하기 좋기 때문에 이 지문을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문단부터 설명을 시작할게요. 자, 생태학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에른스트 해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태학을 동물과 유기적, 무기적, 외부 세계와의 전반적 관계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 유기적, 무기적 이런 것들을 조금 의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뭐 유기적이라는 거는 뭐 생물 관련된 것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기적인 거는 이제 무생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과학적으로 따졌을 때는 좀 더 디테일한 정의가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지문을 어, 내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최대한 의미를 좀 경험과 이제 맞닿게 이해하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정의와는 좀 동떨어질 수 있어도 의미상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도 레이폴트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면은 사람들에는 비교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 자, 생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입장에서 인간의 윤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고를 했답니다. 자, 그러면은 레오폴드는 생태학에 대한 에른스트 해켈의 그 개념을 어떻게 확장적으로 연결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재고라는 거는 다시 생각해보다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인간의 윤리의식이 개인과 사회의 영역에서 생태계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왔다라고 보았답니다. 다시 인간의 윤리의식이 개인과 사회 영역에서 생태계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즉 확장이라고 했으니까 개인에서 뭐 사회로, 그 다음 사회에서 생태계로 점점 범위가 커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는 일생 동안 생태학과 윤리학의 통합을 위해 노력을 하였으며, 왜냐하면 생태학과 윤리학의 통합을 하면은 확장이 된다는 사실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었겠죠. 자, 그 다음 그가 남긴 모래군의 12달은 환경운동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레오폴드는 환경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환경운동이라는 건 뭐 생태 보호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생태 보호를 하는 이유는 이제 생태 보호와 인간의 윤리학이 레오폴드 입장에선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수록된 땅의 윤리에는 생태 중심으로 윤리를 추구하는 그의 견해가 체계적으로 집약. 자, 집약이라는 말은 압축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이 글은 트로이 전쟁에서 돌아온 오디세우스의 일화로 시작된대요.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집을 비운 동안 12명의 노예들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의심하여 모두 죽여버렸답니다. 노예들은 그의 재산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예들을 죽인 그의 행위가 단지 의심에 기인한 것이었다. 자, 기인이라는 거는 원인을 두다라는 뜻이죠. 또는 뭐 근거를 두다. 거기에 근거를 두었다고 해도 자, 포인트네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자, 현재 기준으로 노예도 어쨌든 사람인데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계속. 자, 재산의 처분은 개인의 편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것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이때 당시에 노예는 재산의 영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꿀까요? 여기 있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겠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시 윤리적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노예가. 그 다음에 계속 레오폴드는 이 일화를 통해 당시에는 노예라는 존재가 그대로 나오죠. 윤리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 밑줄 치고 넘어갈게요. 아니었음.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후 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와 함께 윤리적 판단의 대상에서 인간에 대한 차별적 구분이 사라졌답니다. 자, 인간에 대한 차별적 구분에다 우리가 정리할까요? 자, 일반적인 뭐 평민과 그 다음에 좀 전에 위에 나왔던 노예라는 구분이 사라졌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그 대상은 인간을 벗어난 영역으로까지 확장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1문단에서 읽었던 내용이 그대로 머릿속에 이어지고 거기에다가 여기에 정리가 되면 너무나 좋겠죠. 자, 인간을 벗어난 영역 어디까지? 생태학의 영역까지 확장이 된 겁니다. 자, 제가 그 쇼츠에서도 올렸지만 우리가 뭐 문학을 읽을 때나 아니면 독서를 읽을 때나 기본적인 모든 글을 읽을 때 이제 기본적인 전제라고 해야 될까요? 대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대응이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한 작업 뭐죠? 표현은 비록 바뀌었습니다. 표현은 바뀌었으나 뭐는 같다? 의미는 동일한 것들을 찾아나가는 요 과정, 요게 우리가 글을 읽는 데의 기본 핵심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런 말 나오죠. 이렇게 윤리의식이 진화해 왔다고 하였다. 자, 윤리의식이 진화라는 말을 1문단에 있는 내용에 또 대응해 볼까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 생태학과 윤리학의 통합이라든지 아니면은 생태의 영역으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다 같은 표현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문단으로 내려갈게요. 자, 그는 지금까지 진화된 모든 윤리에는 하나의 공통된 전제가 있다고 했는데 인간이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 만약에 밑줄을 친다면 여기 앞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 이 문장에 대한 배경에 밑줄을 쳐야 될까요? 아니면 그 배경에 따른 더 핵심적인 의미의 밑줄 쳐야 될까요? 그렇죠. 제가 이미 뉘앙스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한 거니까 자, 여기다 밑줄 치겠습니다. 인간은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구성원이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 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공동체의 범위를 토양, 물, 식물과 동물에게까지 확장한 개념이 바로 땅의 윤리다. 자, 다시 한번 나왔네요. 확장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우리 토양, 물, 식물, 동물에다가는 딱 세 글자 써놓으면 되겠죠? 생태학 아니면 생태라고 써도 되겠죠? 자, 그 다음 땅의 윤리는 인간의 역할을 생명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그것의 평범한 구성원이자 시민으로 변화시킵니다. 좀 전에 땅의 윤리는 뭐라 그랬죠? 확장시킨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떤 A에서 B로 변화시켰대요. 즉, 땅의 윤리는 확장시킨 건데 그 확장시키기 전에가 이 A고요. 확장시킨 후가 B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는 여기에서 좀 전에 제가 바로 위에 적어놨던 요 대응, 의미를 대응하는 것을 여기에다가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의 역할을 생명 공동체의 정복자라고 봤었어요. 언제? 땅의 윤리가 뭐 적용되기 전이라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이다. 아니면 여기에는 생태학이 합쳐져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엔 생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의 윤리는 평범한 구성원이자 시민으로 변화시켰죠. 여기서는 생태학이 확장된 거죠. 요렇게.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라는 말은 사실 우리 그 타노스가 나온 마블 영화를 떠올리면 좀 쉬울 것 같은데 그 필연적인 존재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영화에서 나올 수 있어요가 아니라 나왔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막 닥터 스트레인지가 막 다중우주를 막 14만 개인가 막 가면서 타노스를 죽일 수 있는 방법 이거 너무 스폰가? 아무튼 타노스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막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타노스가 나는 필연적인 존재다 막 이런 표현을 쓰면서 막 이제 그 악한 짓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막 이제 그 클라이막스까지 영화에서 끌고 가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필연적인 그 부사어의 의미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철학적인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다중우주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때 모든 경우의 수에 어떤 내용이 성립하면 그러면 이것을 필연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잠깐 딴소리라서 영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그 영화 얘기로 대입하면 타노스라는 존재는 그 14만 가지의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모든 경우에 다 등장했다라는 거를 타노스 본인이 천명했다라는 의미인 거지. 제가 개인적으로 마블 영화를 사실 그 뒤에 있는 마블 영화는 뭐 쏘쏘인데 그 어벤져스 4까지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어떤 철학적인 배경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영화 내용은 설마 뭐 영웅 얘기니까 가볍다 치더라도 이 필연적이라는 단어를 거기서 사용이 그 단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그 부분을 봤는데, 자, 말이 길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필연적으로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경험적으로 쓰는 단어로는 반드시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좀 더 우리가 만약에 나는 1등급을 노린다, 아니면 압도적인 막 최상위권의 국어 실력을 나는 쌓고 싶다라면은 방금 제가 설명한 그 내용, 모든 경우의 수에서 어떤 내용이 성립하는 경우, 어떤 내용이 참인 경우가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참인 경우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것은 거짓인 경우에도, 모든 경우의 수에서 거짓인 경우에도 필연적이다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건 나중에 혹시나 기출문제에서 가능세계라는 지문을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존중을 수반합니다. 자, 수반한다는 거는 따라서 가져오게 하다, 가져오다라는 의미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레오폴드는 미국 개척 시대에 식물천이가 역사의 진로를 결정했던 사건들을 제시하며 지금까지 인간의 활동으로만 설명되어 온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자, 여기 밑줄이죠. 사실은 인간과 땅의 생명적 상호작용의 결과였다고 하였다. 즉, 우리 레오폴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인간 중심 사고에서 변화한 거죠. 어떻게? 인간과 생태가 통합된 사고로 자기의 주장을 어떻게 보면은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 이를 통해 인간이 사실상 땅이라는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에 불과하며, 자, 그러면은 이렇게 불과하며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면은 레오폴드라는 이 학자는 인간을 자연과 함께 설명하면서 그 인간 중심적인, 인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내려놓게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이라는 생명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역설은 역설법이 아니라 강하게 주장하였다로 이해해 주세요. 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